주 발제가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피해와 문제 이대로 좋은가? 그 다음에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 의한 피해 발생의 원인과 종류,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한테 15분 정도 그냥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까 이게 안재성 우리 저 대표님의 말씀처럼 이게 원래 사단법인 국내 결혼중개업체 상담소 협회를 해가지고 이게 역사가 있은 지는 한 198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못했던 게 이게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람들이 결혼업에 관련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 단체가 괜찮겠구나 해가 만들어놔 하고 지 기능을 못하고 그러고 주로 국제결혼이 많이 형성이 된 데가 한 2002년부터 여행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지역을 다니시다가 홍기를 놓치셨던 이제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많이 안 알려졌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고 인물도 괜찮고 괜찮네 하다가 보니까 그때는 업체는 적고 고객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을 때는 10명, 20명도 동남아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자기가 부르는 대로고 결혼을 하시러 가는 분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하면 돈도 되겠구나.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한국 사람 그렇다 합니까? 원래 신발 장사가 잘 되면 옆에 우산 장사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면 또 그것도 장화 장사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잘 된다 하면 준비 없이 그냥 또 신고식이니까 무조건 가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결혼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2005년도 6년도 돼서는 한 2,500개 거의 3,000개 업체가 국제를 할 정도로 많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호갱기를 누렸던 건 한 2007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을 주고 간 사람도 잘 들어와 잘 살고 1,500을 줬는데도 들어와가지고 깨지고 오자마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2008년도 8월 15일부터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에 관련해가지고 피해보상도 해주고 또 여기 허가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결혼업을 해라 이래 해가 국제결혼중개업은 2008년도 8월 15일부터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데 제대로 된 정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이걸 매뉴얼을 만드시는 어떤 법제처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혼업을 했던 사람에 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넘어오면서 옛날에 빨갱이 했던 사람 다 들고 친일파 다 죽여버리면 농군들이 정부를 맡아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상에 거기에서 또 뿌리가 내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나쁜 부분도 있고 정부가 그게 공무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큰 틀에서만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지 일일이 여러분들 결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결혼 중개업자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지는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문제도 생기고 결혼업을 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저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제 주위에 조카도 있을 수가 있고 동생도 될 수가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 이웃집만 조금만 넘어도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결혼을 하러 가는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과연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겁니다. 아까 여기 결혼 중개업자들에 대한 사리사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우리 안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피해를 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넷을 많이 뒤지고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얼굴을 비교를 하고 동북아가 좋네, 동남아가 좋네, 어디가 좋네, 아니면 이웃에 누구 와가 사는 사람이 누가 좋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걸 하는데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거기에 내가 동남아를 간다 그러면 돈이 첫째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반쪽을 찾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생활이 어떻다든지 캄보디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들어가가 내가 살 사람이니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사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풍토라든지 좀 이런 것도 배우고 다시 와가 거기에 대한 서류나 이런 걸 모를 때는 또 업체한테 물어봐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결혼업자들은 아까 우리 그 안 대표님 뭐 봉사정신이라 하는데 봉사정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맛을 봤는데 누구 말 맞다나 피맛 본 사람이 피맛을 보듯이 돈맛을 봤는데 그 봉사가 됩니까? 허가를 내놔놓고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첫째는 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도 있어요. 자기네들은 당연히 돈을 받고 그 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피해를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가실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결혼중개업자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던 사람들도 외부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어떤 데보다는 내가 정말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여성을 해야 되나, 인물이 이쁘고 잘나고 못나고 그거는 이제 다 사람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20대 피부 다르고 30대 피부 다릅니다. 저도 잠깐 업을 하다가 이걸 놓고 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중앙회라는 데로 올라오고 사단법인을 맡고 결혼중개업자의 어떤 단체를 제가 맡고 일을 하는데, 봐보면 막상 이야기는 그래요. 아 뭐 내 나이가 40이니까 한 적당하게 30 정도면 되죠. 막상 가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그때만 할 때도 신상정보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니니까 한 번에 미리 사전에 이 사람은 어떻고 미리 제 같은 경우는 팩스를 해가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구여보를 하는데, 들어가면 아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생긴 게 어떻다, 뭐 바디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럽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한 몇 번 이야기를 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죠. 안 된다는 사람을 거기서 결혼을 시키면 안 돼요. 아니면 좀 심한 말이지만 네가 결혼을 할 사람을 원하러 왔나 아니면 애인을 구하러 왔나, 그러면 너는 여기서 여기 이 돈 얼마를 냈던 부분을 도로 돌려줄 테니까 여기서 일주일 쉬다가 와. 야, 술집 많으니까 네가 가보고 싶은데 충분하게 가고, 너는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 있어. 저는 단 한 것도 김선빈 물어봐가지고 어떤 사고가 있었나 물어봐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단법인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게 지인이 됐든 업체가 됐는데 돈은 줬는데 신부는 2년 3년 못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자, 결혼업체가 여기 있지만 현지에 들어가면 현지에 또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들어가가 그 브로커 말을 또 안 들으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중국의 법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정부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이게 달아가지고 어떤 문제에서부터 제대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허가를 내놓고 하는 결혼업체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생기고 신랑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디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 양반은 첫째는 영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가지고 신랑들한테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법을 조금 아니까 뭐 했으니까 아 나 들어갔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와서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는 이거 그냥 그만둘 거야. 당신네들 동생이고 당신네들 어떤 그거면 물론 다 좋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는데, 내 여동생을 그렇게 건드려 놔놓고 와가지고 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여자하고 말 거야, 뭐 SNS 올랐는데 애인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그게 정확한 어떤 증거를 잡은 게 아니고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해가지고 그 신부를 모독을 하는 신랑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만의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결혼업체의 문제도 그거 하겠지만 분명히 돈을 받고 가서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걸 안 하고 돈을 더 추가를 요구를 한다든지 신부를 안 돌려진 거, 그거는 어느 업체든지 신고를 해주시면 그 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는 업체 편을 다 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는데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박용원 우리 그 발전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상정보 제공료 그 솜방망이에요. 3개월 영업정지에 30만원 벌금이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나요? 안 죽어? 아 뭐 또 딴 이름으로 또 개업하면 되지. 그러면 뿌리부터 자르지를 않는 이상 본인 스스로가 아까 우리 안 대표님 말씀처럼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남아가 그 버릇에 계속 중매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그거 한 것 같으니까 나 아까 시간을 15분 주셔가지고 더 하면 자꾸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한데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을 하실 분도 있을 거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있으면 과연 다 내가 100% 잘했는가, 그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결혼업체가 정말 잘못돼가 그 애는 여러 군데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이랬으면 안재성 대표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은 그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근본부터 뿌리부터 잘라버려야지. 계속 가지만 치버리면 그 뿌리가 살아가 있으면 자꾸 그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 2003년도에는 먼저 했던 사람들이 각 지사에다 똑같은 이름으로 열 몇 군데를 지사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지사에서 사람을 물어보면 또 하고 거기서 계속 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기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게 과연 이 국제결혼이 그렇다고 지금 40대나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분들이 나는 한국의 여자들은 도저히 콧대도 세가 내가 감당이 안 돼. 국제결혼을 해야 돼 하면 국제결혼을 정말 하셔야 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쪽에도 베트남이고 캄보디아도 저 가봐보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언어만 다르고 피부 색깔만 그렇지 전부 다 거기도 봐보면 우리 한국 여성들보다는 그래도 순진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결혼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셔야만 하는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뭐라고 하는 건 하시지 말고 남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굵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를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그 나라에 한 번쯤 누구도 데려가지 말고 그냥 아는 지인이 있든지 소개를 받아가가 그 나라의 정서라든지 그 나라의 여성은 어떻다든지 그 인물이나 위주나 나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배우자를 한 번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국제결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저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400개 업체라는 이 부분도 2013년도에 1470개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 2014년 8월 1일부터 법이 1억 자본금이라는 게 상시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락자가 1000명 정도 나왔고 그 나머지가 이제 일부는 또 뭐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거 됐겠지만 법도 강화가 되고 뭐 5년에 한 번 하라 그러지 신상정보 제공해야 되지 여러 가지 뭐 형사처벌이지 이러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머리가 아파 안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만둔 건지 음성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앞에 결혼했던 분들이 또 소개를 받으면 하는지 그것까지 통계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존재하는 업체는 한 440개 정도 업체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이제 영업정지를 하다 보면 3개월 영업정지니까 자기네들이 3개월 정도 멈췄다가 뭐 딴 이름으로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줄었다 불었다 하는 거기다가 우리가 비중을 둘 게 아니고 과연 결혼중개업체들을 그래도 제가 지금 사단법인 협회를 맡았으니까 제가 하는 동안은 나는 3년 동안 아예 업 자체를 손을 놔버렸어요. 왜? 결혼중개업체의 사장이 대표가 되면 누구라도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박근혜 씨가 간판을 걸어놓은 데를 가가지고 하면 치기도 쉽고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을 지킬 수 있으니까 5건 10건이라도 더 들어올 것이고 이름도 성도 없는 저 산골에 있는 갑돌이 있는 데 가면 거기는 가기 싫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가 중심을 잡고 이쪽도 저쪽도 정리를 해주려 그러면 아 이게 내 업은 그냥 일단은 내가 이 상태에서는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정관상 규정이면 국내만을 해놔놓고 이 법이 제대로 쓸 때까지는 일단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사단법의 한국결혼중개협회를 맡은 거니까 지금 여기 봐보면 이미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피해센터나 여기는 피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이미지로 찾아가가 안 대표인데 갔겠지만 저분도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한 몇 번 협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만나 뵀는데 많은 욕도 먹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권 개입이 있는가 오해도 받았을 끼고 저 김영하 조사국장님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끼고 평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잘 해결해 주었을 때 그래도 내 형제 같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도움을 못 받고 정말 이거 억울해가 죽고 싶고 자살할 정도의 싶은 어떤 마음이 가졌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내 옆에서 동지가 돼주고 누군가는 내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 그 사람이 그한 사람이니까 안 대표님하고 요번에 이거 행사한다니까 몇몇 어디서 전화가 와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좋게 하든 안 좋게 하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밀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정말 지금도 신부가 못 나온다든지 뭐 돈을 더 추가로 달라 했다든지 그러면 아직까지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서 김선빈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왜 이 전 사장이 됐나 하면 아직도 결혼중개업을 하는 양반이 이 회장 자리가 많이 탐이 나나 봐요. 나는 회장 자리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후배들이 잘 양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빨갱이 같은 사람들인데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결혼 중개업을 하면서 식구들을 더 데려가겠다 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그 어떤 단체의 장은 그 인간 개인적인 그 기본 양심이 안 돼가 있는 사람이 무슨 어떤 일을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려운 사항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안 대표님하고 나는 요번 기회에 그래도 크든 작든 이 모임을 우리 주선해 주신 지금 조금 서두가 늦어서 그랬는데 우리 서민식 우리 대표님인데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